병원, 현재. 선생님, 혹시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저 남편분이나 형제분도 같이 오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형편이 좀 못 되네요. 괜찮아요. 제게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되세요. 어차피 다들 관심도 없어요. 어차피 약을 먹고 감정을 통제해야 할 사람도 바로 저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제가 가장 제 몸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환자분도 아셔야 하지만 주변에서 지지할 가족분들이 함께 아셔야 할 사안 같아서요. 그냥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 상태에 대해 궁금해하는 건 친정 부모님뿐. 그런데 두 분은 시골에 계시거든요. 남편이랑 어머님이 알게 되면 속만 시끄러워요. 지금 환자분은 심각한 우울증 상태로 보입니다. 충분히 상담이나 약물로 조절은 가능한데 우울증이 온 원인 분석을 우선 잘할 필요가 있고 그게 가족 간의 관계에서 온 것이라면 가족 모두가 원인을 직시하고 다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거든요. 민망하지만 제 병의 원인이 바로 그 가족이거든요. 그냥 가족들과 부대끼는 게 너무 싫고 지쳤어요. 남편이랑 어머님이 미워지니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제 아이까지 보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환자분의 증상이 단순히 우울감이 많은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숨도 가끔 못 쉬는 걸로 봐서는 공황장애 증상도 앓는 것으로 보여요. 약물을 좀 복용하시는 것과 상담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5살 딸아이를 둔 33살 주부입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갔어요. 우울증이 온 이유는 육아 스트레스도 부부간의 불화도 아니에요. 카페를 하는 제가 돌 전에 딸아이 육아를 좀 부탁드렸을 때에는 어머님이 단칼에 거절하셨죠. 웬만큼 다 키워 이제 어린이집에 가는 나이가 됐는데 갑자기 손녀를 보겠다면서 온 거예요. 끊임없이 남편에게 졸라 결국 합가하게 됐어요. 정말 갑작스러워서 제가 거절할 새가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저희 어머님이라면 경기를 일으키는 제 상황을 누구보다도 남편은 잘 아는데도 말이죠. 사실 부모님 이혼 이후 어머님에게 어릴 때부터 많이 맞았던 남편도 사실 어머니를 퍽 싫어했어요. 그런 남편이 왜 순순히 합가를 허락했는지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친한 지인이 한 투자 사기에 당해 갖고 있는 돈을 대부분 날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오갈 데는 없는데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이 심한 남편의 눈아래로 갈 수 없어 우리 집에 온 거였어요. 다소 무책임한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도저히 어머님과 같이 살 수 없다고 절규했어요. 제가 이토록 치가 떨 정도로 어머님을 싫어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어요.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용납이 도저히 안 되는 무지막지하게 포악한 어머님의 막말 때문이었어요. 사실 어머님이 아버님과 이혼한 이유 역시 심장을 후벼 파는 아주 쌍스러운 막말과 알코올 중독 때문이었죠. 어머님과 같이 산 지 석 달 만에 우울증에 걸렸는데 절 가장 배려해야 할 남편이 어머님을 옹호했어요. 엄마가 영 나쁜 사람은 아닌데 사는 게 힘들어서 저렇게 변했으니 저보고 이해하라는 말만 했어요. 영락 남의 편 같은 말만 하는 애아빠가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만큼 제일 미웠어요. 막말 시어머니와 무신경한 남편. 하지만 부르는 원래 올 거면 한 번에 떼거지로 온다는 말이 있죠? 어머님이 오자마자 30 넘도록 어머님과 살다가 얼마 전 시집가 애 낳은 신우까지 수시로 오더라고요. 말리는 시누이가 아니라 쌈 붙이는 시누이예요. 시어머님 닮아서 입도 걸고 동생도 많이 무시해요. 제가 보기엔 유독 전 시아버님을 많이 닮은 남편을 모녀가 똘똘 뭉쳐서 많이 무시하고 공격했어요. 그런데 오래도록 그렇게 당한 탓인지 남편은 이런 방구 반론도 안 펼치며 무기력하게 당하고요.
그게 아내로서 너무 불쌍하면서도 답답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무기력함이 저한테 옮겨온 거였죠. 지금 집으로 가도 저 모녀 둘이 또 붙어 있을까봐 제가 운영하는 커피숍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집은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춰 들어갈까 생각했어요. 힘없이 들어서는 날 알바 직원들이 쳐다보더군요. 여자 알바 직원이 찬물을 갖다 주었고 남자 알바 직원이 달디단 빵을 갖다 주었어요. 커피숍 현재. 올 사장님 많이 힘드신가 봐.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병원에 잘 다녀오신 거죠? 그래, 은지 씨. 고마워. 시원한 레몬수 쭉 드세요. 비타민 듬뿍 드시고 힘내시고요. 자기밖에 없다. 저는 따끈따끈 단짠단짠 소금빵 대령이요. 고마워, 현성 씨. 정말 여기에나 와서야 이런 대접 받는구나. 올 사장님 막 공주님처럼 대접받게 생기셨는데 내가 초년복은 좋은데 중년복, 말년복은 없으려나 봐. 올 엄마 아버지야 날 업고 다니셨지. 여기 카페도 떡 사주시고 본당 아파트도 한 채 증여 떡 해주셨다면서요. 자기야, 그거 아파트 얘기 절대 비밀이다. 우리 시댁 식구들 알면 난리 나니까. 아니, 우리 사장님 시어머니랑 시누이분 오시면 저도 가슴 떨려서 죽겠어요. 오면 여기 사장인 것 마냥 아래 위 훑어보고 매장 여기저기 둘러보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누가 아니래? 특히 사장님 남편 누나분 너무 무례하세요. 항상 반말 찍찍거리면서 주문해요. 한 번도 두 분 돈 낸 적도 없고요. 마음 같아서는 바가지를 확 덮어 씌우고 싶은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이 멍든 가슴을 보여줄 수도 없고. 이 레몬물 보니 생각나는 게 있다. 포도랑 망고 사다 드렸는데 신 거 먹지도 못하는데 사왔다고 벽에 막 던지고 첫 만남에 난리를 쳤지. 와, 대박인데요. 생각보다 우리 사장님 이해심이 많으신가 봐요. 제 여자친구 같으면 안 참아요. 나랑 뒤엎고 말지. 나도 그러고 싶었어. 그때 애만 안 가졌어도. 어차피 못 낳았는데 그냥 팍 뒤엎었어야 하는데. 자기들은 엄마 아버지 말씀 꼭 잘 들어. 관상은 과학이야. 통계로 증명이 된 거거든. 살집이 없고 머리 쪽으로 젖혀진 귀를 갖고 있어. 남편 팔랑귀라고 우리 엄마가 뜯어 말렸는데 에휴, 지그 엄마나 누나 말이면 사족을 못 써. 내가 자기랑 결혼했지 시집 식구들하고 했어? 저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장님 식구분들이랑 살아라 하면 전 못해요. 남편이 만약 속썩이면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 그렇다 쳐도 시댁 식구들은 다르잖아요. 아무리 복불복 뽑기 게임이라 해도 너무 쓰레기라면 그냥 버리고 말죠. 아휴, 이날 이때껏 며느라가 애미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2년 전년 거지 같은 년을 물고 있어. 그 쓰레기들 옆에 있으니까 내 거라 여겼던 물건도 쉰내가 물들더니 비슷한 쓰레기가 되더라고. 조만간 버릴지 말지 지금 고민 중이다. 나도 살아야 하니까. 그래야 유라를 키우지. 시댁 10년 전.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신민정이라고 합니다. 엄마, 제가 말씀드렸던 민정이에요. 우리 결혼하려고요. 그래? 물 장사를 한다고? 처음 자신의 아들이 데리고 온 아가씨라면 탐색을 하고 이모 저모 물을 예상 질문도 했지만 이렇게 단박에 제가 하는 카페 일을 물장사라고 표현할 줄은 몰랐어요. 목 좋은 데다가 고급 원두를 써서 영업을 하는 커피 맛집으로 유명한 카페로 수익도 좋거든요. 당시 제 부모님이 대기업에 입사했다가 스트레스로 퇴사한 절 위해 인테리어며 소품이며 아낌없이 투자해준 제2의 직장을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이가 없었죠. 마치 내가 술집이라도 운영하는 듯한 예비 시어머니의 말투를 듣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바로 받을 수밖에 없었죠. 혼전에 아이를 가진 탓에 절 더 무시하는 듯 했어요.
할 말을 못 찾은 저는 손에 들고 온 망고며 포도 등이 들어있는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그 순간 다짜고짜 과일 바구니를 옆으로 휙 치우는 시어머니의 손길에 신랑조차 놀랐을 때 불쑥 나오는 어머니의 말씀에 더 기막혔더랬죠. 이젠 아예 대놓고 절 보고 말했어요. 요새는 살다가 찢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애부터 덜컥 가지면 어떡하니? 여자애가 칠칠치 못하게. 니네 엄마는 그런 것도 조심시키지 않으시디? 말씀이 좀 과하세요? 거기서 왜 저희 어머니를 들먹이시는지 몰라요. 아이를 가진 것은 따지고 보면 쌍방이 한 건데 그러면 어머님은 왜 오빠 조심시키지 않으셨어요? 민정아, 그만해. 엄마가 걱정돼서 말한 거잖아. 그리고 엄마도 말이 너무 과해. 물장사라니. 엄마가 민정이 카페를 못 봐서 그래. 알바생도 둘이나 쓰는 나름 크고 깔끔한 카페야. 민정아, 우리 엄마가 원래 좀 무뚝뚝하셔. 절대 별다른 감정이 있어서 너한테 하는 말이 아니실 거야. 이거 과일 말고도 민정이가 사온 고기 세트도 차에 있는데 내가 얼른 갖고 올게. 우리 같이 구워 먹자. 남편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어머니의 눈꼬리가 쓸쭉해져서 저를 노려보더군요. 저는 왠지 그 싸늘한 눈빛에 주눅이 들어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너 그거 아니? 영훈이 너 전에도 여자 둘이나 사귀었던 거? 뭐 대충은 알고 있어요. 한 애는 애 둘 딸린 이혼녀였어. 아주 내 쌍놈의 새끼가 내 말은 안 듣고 사귀다가 금세 제정신 차렸지만. 너 그것도 아니? 네 또래의 젊은 애도 있었어. 대판 싸워 헤어졌지만 상견례까지 했던 애야. 상견례요? 자세한 얘기를 못 들었어요. 남자를 어떻게 믿니? 그러니까 몸을 초신하게 굴려야지. 결국 여자만 손해보는 건데. 에휴. 고기도 사왔다고 하니까 저 망고들은 내가 버린다. 에휴, 신 것도 먹지도 못하는데 괜히 사왔거든. 그냥 버리실 거면 저희 주세요. 받은 사람 마음이지 버리든 말든. 아유, 너 고집이 좀 있다? 할 말 안 참는 성격이지? 차에 간 그 일을 기다리는 순간이 천년 같았어요. 정말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처음 보는 예비 며느리한테 자신의 아들의 연애 경력을 자랑하는 시어머니가 세상 어디 있나요? 게다가 버젓이 사온 과일 선물 꾸러미를 버린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할 수 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라면, 아니 일반적인 예비 시부모라면 하지 않을 소리를 심술궂게 내뱉는 남편의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직감했어요. 원래 결혼은 그 가족을 보며 하는 건데 너무 이 남자와의 결혼을 쉽게 생각했구나. 평탄치 않을 앞날이 예상돼서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부모님의 이혼 사유가 전적으로 어머니 쪽 귀책 사유였다고 알려주더군요. 남편도 남편의 누나도 그런 어머니로 인해 너무 괴롭고 힘들게 컸다고 고백한 적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막말을 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어머니도 엄마라고 따르는 남편이 불쌍해 보였죠. 저는 왠지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남편이 더 안쓰러워져서 어서 빨리 결혼해야겠다고 결심했죠. 둘이 대화 많이 했어? 빨리빨리 친해지면 좋겠다. 고기나 다오. 최고급 소고기를 척척 굽더니 아들 커플한테는 잘 먹으라는 소리도 없이 혼자 냠냠 드시더라고요. 제게 너무 민망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남편은 탁자 밑에서 내내 제 손을 붙잡아 주었죠. 그날 첫인사에 제 마음은 많이 너덜너덜거렸어요. 기어코 제가 하는 카페를 찾아와 확인하셨던 당신. 부동산 업자처럼 제 카페 이곳저곳을 보면서 의외로 규모가 있고 잘 되는 걸 다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이없게도 제가 생각했던 적정 예단보다 더 많이 요구하시더군요. 이런 경우 들어보셨나요? 정작 저는 어머님한테 받은 예물 세트 하나가 없어서
부모님이 묻는 말에 거짓말해야 했는데 오로지 사랑하는 남편만을 바라보고 한 결혼인데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조기 유산이 됐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첫 아이를 떠나보낸 후부터 제 우울증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가슴 속에 일어나는 열불이 화라는 것도 몰랐어요. 결혼 과정 내내 저한테 스트레스를 준 어머니보다 더 저를 괴롭힌 것은 남편의 태도였어요. 결국 모든 어머니를 옹호하던 남편 모습을 보면서 무기력감과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유산으로 인한 우울증이 아니라 어머님으로 인한 우울증이 더 컸는데도 말이죠. 몸 약해진 며느리 음식해주고 보살펴주겠다고 말하니 남편이 덜컥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더군요. 무기력하게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열리는 도어락 소리에 화들짝 놀랐어요. 제 상식으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방문이었죠. 그때부터 어머니는 제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었습니다. 신혼집 10년 전. 어머님! 넌 뭔 애가 아무리 애가 떨어졌다고 해도 이렇게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까지 자빠져 있니? 갑자기 저희 집 문 열고 들어오시는 것도 황당한데 어떻게 말씀을 그리 모질게 하세요? 저희 엄마는 저 볼 때마다 안쓰러워서 우시는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저희 집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빠가 저 위한다고 부탁했나 본데요. 저희 엄마가 죽도 미역국도 주셨어요. 내가 뭐 너만 위해서 여기 왔겠니?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내 아들도 못 얻어먹잖니? 아, 어머니. 유산해서 몸이 아픈 며느리 앞에서 밥 못 얻어먹을 아들 걱정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그리고 저번부터 그냥 참고 말았는데요. 저희 집에 오시면 그냥 해오신 반찬만 놓고 가세요. 저희 집안 냉장고 서랍이며 안방까지 불쑥 들어와 서랍을 막 뒤지시면 안 되죠. 엄연히 제 집인데요. 예, 너 냉장고 좀 정리하고 살아라. 음식들 다 쉬어 터지는 거 썩도록 정리 안 하면 더럽잖아. 내가 더 힘들까봐 싹싹 버리고 정리하는 건데 그걸 또 그렇게 고깝게 봤던 거야? 참나, 며느리들이란. 어머님께서 가져다 버린다는 음식들이 사실은 산지 얼마 안 되는 야채들이나 과일도 많았잖아요. 그렇게 가져가셔서 저희가 새로 산 반찬이나 야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못된 것. 하다 이제 CM이를 도둑년처럼 취급하는 거야? 아휴, 동네 사람들 억울해 미치겠어. 아들 뺏긴 것도 서러운데 이제 날 냉장고에서 음식 훔치는 쥐새끼. 아휴, 식충이 대접을 하네. 너 그렇게 부모한테 대하라고 배웠니? 애 가져 멀쩡한 남자애 잡아들었을 때부터 알아봤다. 말씀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요, 제발. 누가 누굴 잡아들어요. 잡아들인 건 오빠인데. 제가 요새 얼마나 후회하는 줄도 모르고 그 원인 중 가장 큰 게 어머님 때문이라고요. 왜 이렇게 큰 소리가 나? 엄마 왜 울어? 자기야, 지금 우리 엄마한테 소리를 지른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내가 널 잘 키운 좋은 엄마는 아닌 거 잘 안다. 그렇다고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해? 울지 말아요, 엄마. 빨리 당신도 엄마한테 사과하고. 내가 뭘 한 줄 알고, 어머님이 뭘 한 줄 알고 나한테만 사과를 하래? 당신 어머님이 나한테. 어쨌든 우리가 자식이잖아. 나 겨우 잠들어 누워있는데 갑자기 오셔서 나한테 집안 꼴이 이러네. 아들이 못 먹네 하셨어. 지금 애 잃어버린 사람이 그 잔소리를 다 들어야 해? 왜 오빠는 늘 어머님 편만 들어? 누가 편들었다는 거야. 다 같은 식구끼리. 그냥 큰 소리 나는 것도 싫고 엄마도 불쌍하니까. 못된 것. 모자 관계를 그렇게 이간질을 시키면 좋냐? 응? 좋아? 그래. 나는 갈란다. 재미지게 살아라. 아이, 어딜 가요? 엄마 온다 하셔서 제가 고기 사왔는데 구워 드시고 가세요. 짧은 임신 기간 중 고기 냄새를 질색했던 저에겐 무신경했으면서도 고기 좋아하는 시어머니를 위해
고기를 굽는 남편을 보면서 방에 들어갔어요. 화기애애하게 식탁에서 둘 먹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잃어버린 아이를 그리워하는 건 저만의 몫이었죠. 식사를 마친 이후 어머님은 제가 누워있는 침실도 거침없이 들어와 속옷 서랍장을 마구 뒤지더니 남편의 속옷만 갖고 나가서 다림질을 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남편한테 알뜰살뜰했다고. 알코올 중독증과 막말로 인해 이혼당한 후 양육을 떠맡은 딸과 아들을 학대까지 한 양반이 신사임당처럼 구는 모습에 실소가 나왔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어머님이 아니었어요.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미안하면서도 좋아 어쩔 줄 모르는 신랑의 모습이었죠. 엄마의 손길과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들이었던 남편이 어머님한테 갖는 감정은 양가적이었어요. 불편하고 싫으면서도 당신에게 늘 사랑받고 싶어 했는데 어머님은 그걸 기막히게 알았던 거죠. 그때도 너무 힘들었지만 제가 남편을 많이 사랑했기에 어머님과의 부딪힘을 참고만 살았어요. 시댁 9년 전. 엄마, 누나, 우리 왔어. 저희 왔어요. 예, 좀 웃어라. 볼 때마다 죽상 아니면 우거지상. 올케가 좀 그렇긴 해. 오늘 자고 갈 거야? 아니, 저희는 식사하고 바로 갈 거예요. 제가 내일 카페 행사가 있어 준비해야 하거든요. 영훈이는 그럼 놓고 가. 오빠가 뭐 물건이에요, 애예요? 놓고 가게요? 제 가게 좀 도와줘야 해서 같이 갈 거예요. 너는 매번 한 번에 네, 하는 법이 없더라. 말하는 싹퉁머리하고는. 엄마 말이 맞네. 우리 영훈이 너무 안 보여준다는 거. 얘도 간만에 자기 집 와서 편할 텐데 냅두고 가. 그래. 나는 자고 갈게. 그래야 자기가 편해. 엄마, 누나, 나 자고 갈게. 아, 알았어. 음식 하시는 중이면 제가 좀 도울까요? 넌 똥손이잖니. 저번에 모친 나물만 봐도 알아. 괜히 걸리적거리지 말고 설거지나 하렴. 네. 야, 엄마, 너는 마누라한테 밥이나 잘 얻어먹니? 입도 짧은 애가 참 고생이 많다. 아니야, 민정이 요리 잘해. 샌드위치도 잘 만들고. 샌드위치가 요리니? 그거 없으면 밥도 안 먹던 새끼가. 나도 이제 가장 됐는데 새끼 그러지 마 좀. 알았어, 새끼야. 격주로 어김없이 들러야 하는 시댁에서는 되도록이면 자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번 남편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하면서 설득을 하니까 자고 갈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서 괜히 눈치를 주고 좀 새초롬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면 결국 저만 나쁜 년이 되니까요. 신우이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같이 살면서 직장도 없이 알바만 하고 살았어요. 제가 시댁에 가서 경악한 일은 그 나이 되도록 남동생한테 용돈을 받아 쓰는 누나라는 거였습니다. 엄연히 성인인데 자기 벌이는 못하더라도 결혼한 동생에게 당당하게 용돈을 받다니요? 이미 결혼 이후 어머니께서 맡아 관리하던 남편의 통장을 갖고 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죠. 시누이뿐만 아니라 어머님조차 남편의 통장을 당연하다는 듯 곶감 빼먹듯이 썼다는 것이었죠. 보통 다른 집에서는 아들이 월급 통장을 맡기면 엄마가 고스란히 모아주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하지만 시댁은 그러지 않았고, 그래서일까요? 제가 오빠 통장 관리하겠다고 한 순간부터 차가워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댁에 오면 꺼내지는 가장 민감한 주제, 통장 관리 얘기가 어김없이 또 나오더군요. 예, 여기 좀 앉아봐라. 너 남편 통장 내가 다시 맡을까 한다. 너도 어리고. 그건 안 될 말이죠. 엄연히 이익 결혼했고 본인이나 아내인 제가 관리하는 게 맞죠. 그동안 경제적으로 얽힌 게 많은데 내가 니네 통장 관리를 규모 있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니?
제가 알기론 어머님이 이 통장 관리하신 이후 좋은 예적금 상품에 딱히 가입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두고 쓰시는 것밖에 없었다고 들었어요. 아닌 말로 생활비조로 쓰겠다는 소리시잖아요. 에이씨, 고약한 건. 아니, 난데없이 칼같이 빼앗아가 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니? 원래 운용하던 게 있는데. 오빠 돈 어디 놓고 굴리던 데가 있으셨던 거예요? 어디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앞으로 넣을게요.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노모를 부양도 해야지.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요, 어머님. 50대이시고 아직 젊으신데 벌이하시는 거 어떠세요? 우리 엄마, 몸 약하거든? 건강 위하시면 술이라도 이제는 끊으시고. 나쁜 년, 못된 년, 거지 같은 년이 집에 들어오니 이거 망조가 들기 시작했어. 아들도 못되게 버려놨고. 어머님, 다른 집에서도 이렇게 며느리한테 막말하지는 않아요. 저한테 사과해 주세요. 그래, 엄마 그 민정이에게 욕하는 건 아니지? 너는 닥치고 있어, 새끼야. 별 없이 여자 생겼다고 지 엄마며 누나며 나 몰라라 하는 새끼가. 아니 내가 언제 나 몰라라 했어요. 병원비랑 생활비 좀 드리잖아요. 사실 누나라도 같이 벌면 부담 없는데 결혼 전부터 나만 하니까 사실 모아둔 돈이 없이 집이며 가전이며 처가 도움 많이 받은 게 사실이죠. 크니까 처가 말뚝에 절하다 못해 엎어질 판이지. 야 이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는 뭘 얼마나 나한테 잘했다고 그래요? 술만 마시면 나 때리던 양반이? 저 후레 같은 자식놈이? 너 엄마가 우리 안 버리고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내가 시장에서 좌판 장사하면서 키운 건 잊었어? 지금 몸이 안 좋아 일을 못하는 거잖아. 그러게 좀 사는 집 아가씨를 고르지. 골라도 월세 카페 하나 덜렁 있는 애를. 알았어. 그냥 예전처럼 못 줘도 내가 버는 돈 한 30%는 줄 테니까 이제 그 얘기 그만해. 그렇게 막 결정하면 어떡해.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정말 너라도 나 이해해주면 안 돼? 우리 엄마 불쌍한 사람이잖아. 어머님은 그렇다 쳐도 누님까지 우리가 건사히 하는 건 아니잖아. 다 큰 성인인데. 옳게 말을 왜 그따위로 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간질을 시켰구나. 아주 못된 년이야. 니네들 꼴도 보기 싫으니 꺼져. 당장! 쓸개 빠진 너 같은 놈도 아들 아니야. 저는 그렇게라도 시댁에서 하룻밤을 보내지 않게 돼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쌍으로 상대하려면 피로도가 너무 심하게 왔거든요. 하지만 제 편이어야 할 남편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냥 제 탓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돈 문제 민감해하는 걸 알면서도 굳이 그렇게 말해야겠어? 내가 결혼 전부터 책임졌던 거 알면서.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는 정리가 필요하잖아. 오빠가 이제는 울집 가장이야. 왜 마음대로 드리는 돈 비율을 막 정하고 그래요? 나랑 상의를 미리 하고 좀 말하라고. 야, 아닌 말로 내 월급 절반 줘도 되잖아. 너 카페 매출 좋잖아. 우리도 집을 사야 할 거 아니야. 애가 태어날 건데 전세로 살 순 없잖아. 그리고 카페 매출은 매출이고 오빠도 같이 해야지. 결혼을 했으면 우리 가정을 우선시하란 말이야. 어떻게 뭐 잘해도 그래. 여하튼 그런 줄 알아. 다음 달 월급부터는 여전만큼은 아니라도 드릴 테니. 가족 간에도 돈 문제가 얽히면 다 변하나 봐요. 그 이후 어머님의 막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그냥 매몰찬 정도가 아니라 말끝에 쉽사리 년년거리면서 제게 욕설도 종종 하셨어요. 사실 제 카페는 전세가 아니고 오롯이 제 가게예요.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구매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시댁에서 첫 인사 때부터 뭔가를 직감했던 저는 증여받은 분당 아파트 얘기는 하지도 않았죠. 그 아파트 존재가 알려지면 왠지 안 좋게 그들과 더 얽힐 것 같았거든요. 제 이런 우려는 결국 몇 년 후에 증명됐지만요. 아파트 존재를 알자마자 내놓으라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사랑하지만 제게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기생하는 듯한 시누이 때문에 심각하게 결혼 생활 유지를 고민하던 찰나
제게 두 번째로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어요. 제 딸 유라였죠. 하지만 첫애 때의 유선 공포 때문에 저는 배가 부를수록 많이 예민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런 절 유세 떤다고 하는 어머님과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고요. 그거 아세요? 저는 제 태교를 평온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했어요. 어머님의 욕설이 태교 음악이었죠. 아이 핑계로 전보다 더 생활비를 줄이자마자 제게 와서는 갖은 욕설을 퍼붓더군요. 임신한 며느리 몸을 걱정할 양반은 못돼도 제 뱃속에 손주가 있는데도 욕을 하다니요. 오만정이 다 떨어진 저는 될 수 있으면 시어머니와 시누이와의 관계를 줄여나갔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교를 잘하지 못해서 제 몸이 많이 약해지고 말았어요. 이유는 몰랐죠. 아이는 정말 이쁜데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졌고 아이 건사 하나도 못할 정도로 저도 안 좋아졌어요. 알고 봤더니 제게 산후 우울증이 찾아온 거였죠. 그런 제 모습을 본 남편이 최악의 결정을 내렸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한 달간 친정집에서 돌아왔더니 어머님이 버젓이 제 부엌에 서 계시더라고요. 산후조리를 시어머니한테서 게다가 욕을 수시로 해대는 사람한테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인공집 6년 전. 어머님, 아기용품은 제가 관리할 테니까 제발 그렇게 만지지 마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세균 감염에 취약한데 음식을 하시던 손으로 그렇게 덥석덥석 그 매운 양념기 있는 손도 제대로 안 씻고 젖병을 만지고 유라한테 물리셔도 안 되고요. 아이고 시끄러운 년.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뭔 날이 많아? 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손에 힘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사람을 쓰려고 했는데 오신 거잖아요. 이제라도 가셔도 되세요. 저는 차라리 남이 편해요. 어머님은 입으로 해주시면서 눈은 욕하시잖아요. 네가 너무 게으르니까 하는 말이다. 나 때는 산후조리 뭐 그런 게 어딨어. 3-7일 지나고 바로 일 나갔는데. 요즘 여자들이 너무 편에 자빠져서 우울증 같은 것도 오는 거야. 정신없이 바빠봐. 그럼 몹쓸 병에 왜 걸려? 손 하나 까딱 안 하니까 정신이 썩어 빠진 거지. 저는 호르몬 변화로 산후 우울증 겪는 거예요. 어머님, 사람이 모두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궁시렁거리시면서 끓이시는 국을 제가 달게 먹을 수는 있겠어요? 그냥 가시라고요. 어떻게 그래? 간만에 아들이 부탁을 했는데. 너도 그래. 산후 우울증이라도 남편 건사는 해야지. 내 아들 삐쩍 골았더라고. 밥통에 밥 한 톨 없고 최배달 음식 시켜 먹고 국 없음 밥도 못 먹는 앤데. 제가 지금 누굴 챙길 정신이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저희 엄마 오라고 할 테니 가세요. 내 아들 장모 눈치를 보게 하려고 해? 며느리는 내 자식이지만 사위는 100년 손님인데. 제가 어머님 자식인 건 맞는 거죠? 그런데 절 왜 이렇게 대하세요? 유라 아빠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절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이중인격자세요? 말뻔세 봐라. 아휴 못된 년. 니네 엄만 그리 가르쳤니? 아휴 내가 내 아들 때문에 참는다. 그리고 산후 우울증 그거 네가 좋은 엄마가 아니어서 생긴 거야. 애가 이뻐봐라. 그런 게 걸리나? 너는 나쁜 엄마야. 너 밑에서 클 생각을 하니 앞으로 우리 손주가 너무 걱정이 된다. 저보고 나쁜 엄마라고 하는 시어머니는 실제로 자식들한테 손찌검도 했던 엄마였어요. 마음이 좀 힘들어서 아이 양육이 버거운 저보다 더 악질적인 엄마는 본인이었으면서도 우겼어요. 저렇게 애정결핍이 된 남편이나 아나 무인의 타인과의 관례를 잘 못 맺는 시누이. 이 모든 것이 어머님의 학대 후유증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의 모든 말이 다 가소롭게 들렸어요. 게다가 저보고 산후 우울증이라고 비웃던 양반이 정작 산후 우울증 걸린 시누이는 너무 불쌍하대요. 그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할까요? 출산까지 한 며느리한테는 연연거리면서 자기 딸한테는 지극한 모증을 가진 어머님. 남편도 이런 어머님의 이중성을 잘 몰랐어요. 저한테 있을 때와 완벽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아들, 고생 많았다. 널 위해 돼지 고추장찌개랑 제육볶음 해놨어. 넌 피죽도 못 얻어 먹었니? 아휴. 와, 이걸 엄마가 다 했어? 너무 맛있겠다. 자기야, 왜 안 먹어? 애기 젖 먹이는데 매운 걸 어떻게 먹어요? 얘, 그 사돈이 해오신 사골 미역국 김치 냉장고에 있더라. 꺼내서 데펴 먹어라. 늘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짜증을 내면 호의도 제대로 받을 줄 모르는 옹졸한 여자가 되더라고요. 남편은 무뚝뚝해도 정 있는 엄마로 알고 있지만 제게 가진 상스런 욕설을 해대는 이상한 여자였어요. 애 낳고 대략 한 달, 그 짧은 시간도 지옥 같았던 제가 이렇게 집 없다고 같이 살자는 시어머니가 달가울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본인 집처럼 여기에 신호까지 종종 부른다는 거예요. 주인공 집 현재. 카페 정리를 알바생한테 맡기고 들어오니 유치원에서 바로 온 옷차림으로 유라가 잠들어 있더라고요. 불편하게 자고 있는 손녀딸은 안중에도 없는지 신우이랑 그 싫어서 싫다던 귤을 까먹고 있었어요.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어요. 산후 우울증에 걸려있을 때 절 비난했던 어머님이 자기 딸은 그저 안쓰러워 제 집에 수시로 불러 음식이며 보약이며 해먹이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라야, 유라야, 방에 들어가서 자야지? 양치는 했어? 안 했어. 할머니가 괜찮다고 했어. 나 침대 가서 자도 돼? 그럼 유라 침대인데. 아니, 동생이 내 침대에서 자야 한다고 해서 내가 유라가 양보했어. 나 잘했지. 아니, 유라 침대에 아기를 눕히면 어떡하세요? 아기 혼자 침대에 둔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유라 하원하면 바로 씻겨서 좀 먹이고 피곤하면 지 침대에서 재우셔야죠. 애를 이래 딱딱한 바닥에 쓰러져 자게 놔두시고, 어머님, 전 몰라도 유라한테까지 그러시면 서운해요? 아유, 정말 오자마자 잔소리 시끄러운 년. 영지야, 내가 며느리 시집살이에 아유 힘들어 죽겠어. 아유, 옳게. 유라 침대 고깎고 썼다고 지금 그러는 거지? 왜 이렇게 사람이 쪼잔해? 형님, 누가 100일 된 아기를 전용 침대도 아니고 솜이불 가득한 침대에서 재워요? 뒤집다가 잘못하다가는 질식사할 수도 있는데 그건 상식 아니에요? 전현이 저렇게 맨날 잘난 척한다? 얘도 커가는데 앞에서는 욕 좀 하지 마세요. 거지 같은 년이 시애미도 몰라보고 네가 지금 똑바로 나한테 하는 게 좋은 교육이야. 어디서 정신과 약이나 처먹는 년이 잘난 척 훈계질이야. 왜 전현 거지 같은 년이라고 할머니가 그래? 아, 유라야, 그건 할머니가 엄마를 친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도 저런 말 쓰면 못 써? 친하게? 그러면 친구 같은 사이에서 쓰는 거야? 유라, 이제 제대로 입 닫고 자자. 엄마랑 같이 가자. 유라 혼자서도 잘 씻지? 유라, 잘해. 걔는 혼자 잘해서 그냥 둔 거야. 애가 야물딱지지. 지혜비를 닮아서. 엄마를 닮았어 봐. 굼떠가지고. 유라, 먼저 욕실에 가 있어. 그래. 어머님, 애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누가 그이나 형님 앞에서 어머님한테 전현, 거지 같은 년 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여보, 지금 우리 엄마한테 욕을 한 거야? 그게 아니고, 그 욕은 어머님이 나한테 하셨지. 당신은 알지도 못하고 슬쩍 들은 말로 다그쳐요? 아니, 엄마도 이제 많이 나아지시고 우리한테, 유라한테 이렇게 잘하시는데 당신한테 서운하네. 뭐라고요? 영훈아, 내가 하루 종일 너네 집에 엄마랑 있었는데 엄마 너무 일 많이 하시더라. 애 뒤치다꺼리에 살림에.
그거 힘드시면 나가시면 되잖아요. 당신 말 자꾸 그렇게 할래? 그래, 내가 못할 말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상의 없이 우리 집에 밀고 들어오신 어머님, 수시로 찾아오는 형님의 조카까지 왜 우리 유라가 형님 애 눈치를 봐야 하냐고. 그리고 당신 가족 거리는데 그 가족에 나랑 유라는 도대체 있어요? 내가 최근에 정신과 갔다 와서 우울증약 먹는다고 그렇게 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왜 말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아픈데 여기에서 저 사람들이 왜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하냐고. 엄마랑 누나가 남이야? 예전부터 당신 너무 예민했어. 결혼할 때부터 당신이 먼저 싫어했잖아. 아무리 나한테 그랬다 해도 엄연히 우리 엄마야. 내가 장인 장모님한테 대하듯이만 좀 해봐. 먼저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 챙겨준 걸 생각해봐. 내가 어머님한테 받은 건 멸시랑 욕설밖에 없어. 요새는 엄마 욕 안 하시잖아. 저렇게 아들네 와서도 눈치를 보게 만들어. 서러워지시게. 돈만 있으면 하루 12번도 이 집 나간다. 근데 내가 사기당한 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옳게 그렇게 정 싫으면 그 분당집에 소형 아파트 하나 있다며. 에? 제가 아파트가 다 있어? 너는 왜 그걸 시애미한테 감춘 거야? 당신이 그랬어? 분당 아파트? 그거 어쩌다가 누나랑 얘기하다가 나온 거야. 엄연히 우리 집 사람이면 그 집도 우리 집인데 왜 없는 척 한 거야? 설마 우리가 뭐 어떻게 해? 아유, 잘 됐구나. 그 집이 있고 너나 꼴 보기 싫어하니 너네 그 집 낮추면 되겠다, 야. 그러네. 여보, 그 집 전세도 거의 끝나가지? 어머, 세도 받고 있었으면서도 돈 없다고 그 난리를 친 거야? 아, 참. 우리 엄마도 불쌍하네. 전세 끝나가면 다른 세입자한테 놓을 거예요. 그리고 너네 집 아니고 제 집이고요. 왜 제가 제 재산을 어머님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요? 안 그래도 돈 욕심 많은 어머님인데? 야, 여보, 그냥 서로가 좋은 걸 생각해봐. 자기도 힘들다며. 그 집 엄마 가서 살라 하자. 결혼했으면 출가 외인이지. 그 집 명의도 네 남편한테 돌려놔야지. 에이, 엄마, 그건 아니고. 엄마한테 세 준다 생각하고 드리자 그 집. 민정이 너도 같이 사는 거 힘들다며. 가장 좋은 방법 같아, 옳게. 나도 사실 여기 놀러 오는 거 불편했는데 잘 됐다. 저는 맞장구 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보다 솔직히 남편한테 많이 실망했고 분노했습니다. 제가 앓는 우울증을 대수롭게 취급하던 남편이 경솔하게 입을 놀린 것이 너무 화났어요. 그 이후 매번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던 어머님, 올 때마다 분당 아파트 얘기를 하는 시누이, 제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나날이 심해져서 급기야 카페에서 쓰러지는 일까지 생겼어요. 제가 쓰러지면 절대로 남편이나 어머님한테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에 알바생들은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했고 저는 사색이 돼서 달려온 당신들의 품에서 어린아이 마냥 통곡을 했습니다. 자기들만 가족이 있나요? 저도 외동딸인 절 끔찍히 아끼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간의 사정을 다 들으신 저희 엄마 아빠는 부들부들 떠시면서 분노하셨어요.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라는 엄마의 말에 저 역시 고려하기 시작했죠. 누구는 백수도 아니고 폭력도 불륜도 안 하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건 심하다 생각하시겠지만 시댁 식구와의 갈등으로 신경쇠약을 걸린 분들은 아마도 절실한 제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요. 어차피 어머님이나 형님은 남처럼 지내면 된다고 쳐도 저는 남편에게 사실 가장 실망했어요. 남편은 엄마의 학대 속에서 애정에 목말라 하는 어린아이가 여전히 커지 못한 채 있는 사람이었죠.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어도 아내나 딸보다도 더 엄마와 누나를 우선시하는 남편. 오만정이 다 떨어진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시댁 식구들 외면한 속물 같은 며느리로 남기는 싫었어요. 저는 어머님이 인연, 전연, 거지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할 때마다 모조리 다 녹음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눈독 들이는 분당 아파트를 팔았죠. 그새 좀 올라서 차익도 남겼고요. 이 돈으로 유라와 살 보금자리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이 분가를 조르는데도 분당집을 주지 않는 제게 드디어 남편까지도 냉전을 선포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그 거리감이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하며 들어줬을지 몰라도 이혼 결심을 하니 겁도 안 났어요. 유라와 살 새 집을 다 구한 후 이혼 얘기를 꺼낼 시기를 재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카페 일을 끝내고 들어가니 세 사람이 동그랗게 모여 있더라고요. 예, 앉아봐라. 할 말이 있다. 유라는요? 잔다. 영훈이가 올케한테 할 말이 있대. 뭐예요? 빨리 말하세요. 저 피곤해서 씻고 쉴래요. 당신만 이랬어. 나도 피곤해. 오늘은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우리 넷 살 수는 없잖아. 가족 일을 나 몰라라 언제까지 방관할 거야? 당신은 나 아픈 건 그렇게 진지하게도 안 여기더니 어머니 거치 문제는 몇 날 며칠을 생각하는구나?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지. 자기가 양보하지 않으면 나도 그래 결단을 내릴 수밖에. 무슨 결단? 뭐긴 뭐야. 너랑 같이 못 살겠다는 거지? 엄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최후로는 이혼까지도 고려할지도 몰라. 아, 이혼요? 이 일가 그래요? 집 문제 해결 안 하면 이혼할 거라고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다들 좀 조용히 하고. 나는 엄마가 예전보다는 당신한테 잘하는 거 알아. 봐. 엄마가 오고 난 이후 식탁이 얼마나 달라지고 집안 청소 상태 얼마나 좋아졌어. 솔직히 당신도 편하잖아. 살림 다 살아주니, 어? 엄마 성격 좀 무뚝뚝해도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엄마 점점 나이 드시는데 집 명의 바꾸란 것도 아니고 우선 사시다가 나중에 그건 생각해보고. 명의 얘기가 나오자 어머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눈매가 셀쭉해지는 어머님에게 눈짓을 하더군요. 저는 어머님의 속셈을 빤히 꿰뚫고 있었어요. 아마도 살다가 영원히 거기 눌러붙으렸을 거예요. 어머님과 신우는 이미 남처럼 여긴 지 오래지만 한때 사랑했던 남편에게 절망을 느꼈어요. 내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 한 톨 없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걸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알았어. 몇 달만 기다려줘. 아직 새도 안 빠졌고. 그래, 아직 세입자도 있고 한데 우리 성현이 돌잔치도 곧 하니까 한자리 다 모이네. 우리 가족들이 간만에 모여서 오붓하게 식사하고 그때까지 잘 생각해보고 말해줘. 자기야, 민정아, 정말 고맙다. 너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모든 걸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딱 보면 남편네 가족들이 그런 경향의 인간들이었어요. 단 한마디도 그러겠노라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아파트에 들어갈 생각부터 하는 사람들. 저 희희낙낙하는 무리에 남편도 껴있다는 사실이 너무 속이 쓰렸죠. 어머님이 제게 저지른 그 모든 만행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남편도 그 대가는 치러야 했어요. 돌뷔페. 몇 달 후 신우이의 아들 돌잔치가 들어왔어요. 오늘이 통보를 해주기로 한 그날이었죠. 10년을 가족이란 이름으로 이어져 온 이 불편하고 불쾌한 관계를 끊는 날. 사실 저 역시 너무 두려워서 친정 부모님과 사촌 언니들, 카페 직원까지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미리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막말 폭언과 신우이의 갑질 녹음 파일과 영상을 확인시켜줬어요. 가족도 아닌 남인 직원들도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사람들은 왜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냐고 물어봤죠. 하지만 제 이 음성과 영상을 보여준들 남편은 그들을 위한 또 다른 핑곗거리를 찾을 거라 말했어요. 전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돌잔치가 열리는 뷔페홀로 들어갔습니다.
성장을 하고 한껏 인자한 할머니처럼 웃고 있는 어머님에게 우르르 다가가 인사했어요. 친정 식구의 직원들까지 끌고 온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돌잔치를 무사히 치르고 시댁, 신우 시댁 식구들과 남았어요. 그들끼리 시선을 교환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기, 올케, 그 집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아, 사돈 어르신들 그 얘기 들었죠? 분당에 있는 올케네 그 아파트 저희 엄마 주기로, 아니, 살게 내주기로 한 거요. 아니, 그 집은 저희의 집입니다만 왜 함부로 주네마네 하세요? 저희 내외가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증여한 집인데 우리의 마음대로 해야지요. 그 집 그냥 새 올려서 다시 전세 주기로 했어요. 아니,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말이 다르잖아. 나는 어머니 사시게 드린다는 말 한 적 없어. 저희 나쁜, 에휴, 내 그럴 줄 알았다. 어쩐지 선선이 군다 했어. 사돈 네들이 너무 딸을 오냐오냐 키웠네요. 애가 그러니 대바라졌죠. 우리 민정이 키우면서 남한테 단 한 번도 안 들어본 소리예요. 부모 면전에 어떻게 그런 그 말 하는 게 겁나서 장인 장모님까지 부른 거야?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못됐군. 내가 못됐다고? 그래, 그렇게 알아라. 그래야 헤어져도 미련이 없지. 뭐? 헤어져? 이제 막 가자는 거야? 진짜 당신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 불화가 생겼어. 다 너 때문이야. 없는 얘기 지어내서 이간질이나 시키고 나도 엄마 자식인데 내가 엄마를 몰라? 그러면 이걸 한번 들어봐. 녹음기로 그동안 녹음한 어머니의 욕설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그동안 저는 유라의 귀를 막았어요. 적나라하게 쏟아지는 어머님의 욕설에 저희 친정 부모님은 얼굴이 새까맣게 변했어요. 어쩔 줄 모르는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당황한 것도 잠시 어머님이 삿대질하며 말했죠. 아유, 어쩐지 네가 그날 나한테 막무가내로 굴더라. 너, 나 일부러 화나게 해서 욕하는 거 녹음했지? 이 천하의 독사 같은 년, 아파트를 주기 싫으면 주기 싫다 할 것이지. 일부러 화나게 한 후에 녹음한 거라고? 당신 정말 인간 말종이구나. 엄마, 일부러 증상짓해서 화내면 그걸 또 찍어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옳게 못됐다? 정말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유전자가 이 집안에는 있나 봅니다. 저는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녹화한 영상도 있었길래 아무 말 없이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사라지려고 했어요. 지금은 참말이라고 해도 믿어주질 않았을 테니까요. 그때 제 5살 난 딸 유라가 불쑥 말했어요. 할머니와 저를 요리조리 보더니 해맑게 소리쳤죠. 엄마, 할머니는 전연이야? 아니면 거지 같은 년이야? 친하면 2년 전연 하는 거지. 작은 어린아이의 앙증맞은 입에서 나온 소리에 일동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박장대소를 하고 말았어요. 가만 보니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더군요. 다만 깜짝 놀란 저희 엄마가 유라를 안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라야,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 할머니가 엄마한테 전연, 거지 같은 년 이렇게 맨날 말했어. 엄마는 그럴 때마다 내 귀를 꼭 막으면서 친한 친구여서 그렇다고 말했어. 당신 또 유라도 내가 시켜서 거짓말이라고 할 거야? 그렇게 말하면 정말 답 없는 거 알지? 곧 자기한테 이혼 소장 갈 거야. 이혼해. 다신 너, 니네 식구들 다 보기 싫어. 여보, 민정아. 못 믿을까봐 녹음 파일 말고 영상 파일도 있으니까 나중에 셋이서 손잡고 재미있게 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어딜 가는 거야? 유라는 안 돼. 우리 유라 정서적 학대죄로 고소하려고 하다가 그건 내가 너른 마음으로 참은 거야. 아님 어머님 경찰 고소까지 갈까? 그러니까 이거 놔. 주변 사람들, 시누이의 시댁 일가 친척들까지
어머님과 시누이를 보며 웅성거렸어요. 남편이 털썩 땅바닥에 주저앉든 말든 저와 부모님, 직원들은 뷔페를 빠져나왔어요. 그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합의를 해주지 않아 지리한 소송까지 한창 했지요. 결국 시댁 식구들의 폭언, 정서적 학대 등으로 이혼 귀책이 남편 쪽에 있는 걸로 판결 났고요. 위자료를 안 받는 조건으로 양육권도 갖고 왔죠. 저는 요새 딸과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 제가 진즉에 왜 이런 구렁텅이에서 몸도 마음도 지쳤으면서 왜 안 빠져나왔는지. 가족이라는 건 같이 밥 먹는 편한 사이를 말하죠. 욕을 먹는 사이가 절대 아닌데 말이죠. 시리에 빠진 남편, 도끼 오른 어머님과 시누이가 이혼 판결 이후 며칠 내내 찾아와 난리를 폈지만 스토킹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사라지더군요. 저는 조만간 제주도에서 카페를 오픈할 계획이에요. 당분간은 상처받은 심신을 좀 푹 쉬게 하려고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로요. 제겐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 제 딸이 이 품에 있으니까 그거면 다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건강하면서도 행복한 유라 엄마로 씩씩하게 살아갈 겁니다.